안녕하세요. 가맹종합지원센터 한승미 주임입니다. 이번 달 교육은 가맹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가맹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가맹 희망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시리즈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교육이 가맹사업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께 똑똑한 가맹점 찾기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손상태 거래사님과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사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애로 구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거래사 손상태입니다. 네, 이번 교육 또한 추첨을 통해 BHC 후라이드 치킨 세트를 드리는 교육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식배움터 제휴 채널에 접속하시어 제휴기간 강의, 가맹점 사업자를 클릭하신 후 구해줘 가맹점 시즌1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후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등 수료 증빙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하신 수료 증빙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공식 채널인 조정원TV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 구해줘 가맹점 시즌1을 수강하신 후 인상 깊은 강의 장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1과 2를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5분께 BHC 후라이드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맹 희망자분들이 가맹점을 구할 때 좋은 가맹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가맹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과정에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설명 감사합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과연 좋은 가맹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임님, 과연 좋은 가맹점이란 어떤 가맹점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좋은 가맹점이란 게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요. 트렌드에 맞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가맹본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가맹점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가맹점이란 가맹 희망자분들께 유리한, 즉 가맹점을 차리고 하는 분이 잘 알고 리스크가 적은 가맹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맹점이 내게 유리하고 리스크가 적은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게 익숙한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나의 경력, 보유 지식 등과 연관된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나의 거주지나 활동 반경에서 익숙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나라는 인적 자원 자체를 활용해서 내게 유리한 가맹점을 선택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맹사업법 준수 및 가맹점과 상생을 중요시하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상생을 중요시한다는 건 어떤 걸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체크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에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였는지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상생가맹본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중요시하는 가맹본부인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가맹본부를 선택한다면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개개인마다 점포 운영이 가능한 시점, 원하는 가맹 계약 기간, 영업 가능 시간이 다르고 여유 자금이나 손실 감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금전적, 시간적 자원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맹점이라도 내게 시간적,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만 창업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좋은 가맹점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계약 체결 단계별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 전 살펴보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전 교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 14일 전에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1조에 의해 가맹분부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22년도 8월 1일에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받았다면 그 후 14일이 지난 8월 15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일전 주임님이 교육을 진행하셨던 표준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가맹계약서 내용을 표준 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과 책임, 영업 개시의 조건과 상세 절차,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 그리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은 표준 가맹 계약서에 비해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상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내용이 무엇인지 화면에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토대로 영업 현장과 입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란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활용해서 제시된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 후에 실제 이용 고객 등 영업 현장을 관찰하거나 해당 가맹점과 내 점포 예정지의 입지 조건, 유동 인구 등 그 차이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표준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획정된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법은 제9조 제3항과 제5항인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반드시 문서 등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예상 매출액 산정서란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실효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권장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 양식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표준 가맹계약서처럼 예상 매출액 산정서 또한 표준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비교하여 예상 매출액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표준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사이트 접속 후 정책, 제도, 기업거래 정책, 가맹사업거래를 클릭하신 다음 자료실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표준 양식에 관한 규정 게시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용, 최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되고 또 장단기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맹금, 물품 구매 대금,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비용과 최저 예상 매출액 등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업 손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가맹 관련 콘텐츠를 공부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에서 분쟁조정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식배움터 사이트나 조정원TV 등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 전 관련 교육을 반드시 들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사이트 정보를 참고하여 가맹본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 등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정위 가맹거래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이트에서는 가맹희망 플러스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 메뉴에서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한 업종별 개황,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변동 현황 등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각 가맹본부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분석 결과 등도 확인이 가능하며 가맹본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 기능을 좀 이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가맹희망 플러스 화면에 접속 후 비교 항목으로 가맹본부별을 선택하고 업종을 외식, 한식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중 알고 싶은 정보를 클릭 후 검색 버튼을 눌러보니 각 기준에 따라 정렬된 가맹본부의 순위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측 비교 검색 버튼을 클릭해보니 비교해보고 싶은 두 가지의 상호, 영업 표지를 넣으면 1대1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비교 대조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 다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는 상권 현황, 경쟁 정도, 수익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권 정보 제공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크게 간단 분석, 상권 현황, 상세 분석 메뉴가 있는데요.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상세 분석의 경우에는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더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사이트 메뉴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간단 분석 메뉴에서 업종을 커피 전문점으로 선택하고 지도에서 서울시 소공동으로 위치를 선택한 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월 평균 추정 매출과 배달 주문 건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가맹점 개설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권 현황 메뉴도 사용해 보았는데요. 동일하게 커피 전문점 업종을 선택 후 지도에서 서울시 소공동을 선택한 후 업소, 유동인구, 매출 아이콘을 각각 클릭하면 이에 대한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네, 가맹점 창업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상권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를 고려하여 창업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은 점포 개설 지점의 부동산 관련 이슈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차 보호법, 특히 대부분의 분들께서 해당하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금 및 점포 임대료를 체크해 보시고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임대인, 즉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 사업자에게 건물을 재임대하는 이른바 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가맹본부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가맹계약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드디어 가맹계약점 확인해 봐야 할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가맹희망자 분들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에 대한 여론과 언론 보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와 평판 등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맹본부의 준법성과 상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이미지에 따라 각 가맹점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평판이 너무 좋지 않은 곳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껏 가맹 희망자분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구해줘 가맹점 시즌1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시즌2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시즌2에서도 유익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